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10분 경제학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은행들이 2018년도 상반기에 이자 장사해서 무려 19조 7천억을 벌어들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국내 은행 얘기할 때 미처 시간 관계상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과연 얼마만큼 손실이 생기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7년 상반기에 두 개 은행이 있는데요. 2천억 손실이 생겼습니다. 올해 2018년도 상반기에 당기 순손실이 1,000억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나라 두 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K은행이죠. 그리고 한국 카카오은행 두 개 은행을 재무제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K뱅크는요,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자산 총계가요, 1조, K뱅크입니다. 1조 3,511억 560만 988원. 그냥 큰 숫자만 하겠습니다. 1조 3,511억입니다. 부채 총계는 1조 1,173억 3,107만 2,402원인데요. 즉 1조 1,173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산에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게 되면 자본 총계가 나오죠. 자본 총계는 2,337억 7,452만 8,58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2,337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요, K뱅크 은행이 이자 수익이요 209억이 생겼습니다. 끝에 우수리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09억 2,641만 2,318원인데 209억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74억 9,882만 9,831원, 즉 74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K뱅크는 지난 2017년도에 이자 이익입니다. 이자 이익이 134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134억이 생겼는데 왜 당기순 손실이 837억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비라든가 또 집세라든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급여라든가 금요 이런 것들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이자 이익입니다. 이자 이익인데 134억이 생겼는데 순손실이 837억 생겼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러니 K뱅크는 손실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국가에다 내는 법인세 비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카카오은행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국 카카오은행은 지난 2017년 좀 늦게 출발했죠. 7월 27일 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이거는 한국감독원 관계자와 연락해서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자산 총계가요 5조 8,422억입니다. 부채는 5조 1,743억입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자본은 6,678억입니다. 그런데 한국카카오은행은요, 영업을 해서 영업 수익이 689억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영업 비용은 1,735
1억입니다.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은 1042억이 생겼습니다. 영업손실. 그러니 당기순 손실은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영업손실이 1042억이니까 당기순 손실은 1044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크게 봐서 이 K뱅크하고요, 그리고 한국 카카오 은행이 있는데 작년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많이 생기고 손실이 생겨서 문제점이 뭔가 하고 은행에 있는 책임자들하고는 연락을 취해봤지만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국의 담당자들과 통화를 한 바 BP 손익분기점이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일로부터 한 4, 5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영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인터넷 은행이 설립해서 정상화되려면 뭐 한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런 은행 전문 은행들이 손실이 생긴 것은 고정비 있죠, 고정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용 때문에 그런 고정비 지출이 많아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행법을 개정시켜서 은산 분리를 완화하자. 현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들어갈 때 의결권이 있는 그 주주는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는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런 은행법, 은산 분리 규제를 좀 완화해서 산업자본도 금융자본에 많이 IT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완화가 되는 건데요. 야당 측에서도 규제 완화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의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무 상태나 영업 성적을 보니까 지금 뭐 영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시기상조인데요. 이렇다면은 은산 분리를 완화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업자금 대출을 해줘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은산 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그 산업자본의 사금융화, 사금고화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은산 분리를 완화한 것은 좋지만 기업 같은 대출은 해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서민들은 일반 국내 은행의 일반 은행들 또는 특수은행들의 그 거래 현황이 참 거래가 어렵죠. 뭐 소시민들이 뭐 대출 받기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대출 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서민들이 급할 때 정말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도록 인터넷 뱅크 은행을 활성화시켜서 서민은행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앞으로 3, 4년 뒤에는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렇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BP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죠. 예.
영업이익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국가에다가 법인세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전문행이 소임을 다한다면 크나큰 국가 발전은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영업자 또 그런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런 대출을 받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문은행 CFO하고는 통화를 못했지만은 금융감독원 관계자 또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역시 정부에서도 은행법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요. 거기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여야가 잘 다루어서 합리적인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